자, 이번 시간은 라임 삼각 결정 시 HLB 급등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청자분께서 좀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공매 1위 종목이 어디냐? 바로 HLB죠. 자, 이 HLB 공매 1위입니다. 공매 1위면 대부분의 헤지 펀드들은 이 HLB에 발을 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공매 1위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매들이 이 공매를 실제로 쳤겠죠. 해외 헤지 펀드들 그리고 국내 헤지 펀드들 발을 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을 담갔겠죠. 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발을 담갔는가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좀 보면, 자, 라임 자산운용과 타이거 자산운용 공매 관련해서 HLB를 공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 소식이 나온 게 11월 1일자죠. 이 공매를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언제 쳤느냐? 상당히 주가가 이 하락을 할 때 6월 27일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죠. 엄청나게 싼 가격에서 공매를 많이 늘렸고 거기에서 주가가 올라서니까 또 내려올 거야 하면서 공매를 엄청나게 쳐댔죠. 자, 그러면서 이 공매 1위가 HLB 이 부동의 일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HLB 라임하고 타이거 쪽에서 공매를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알펜루트 자산운용도 환매 연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런 좀 부실 정황이 보이는 이 헤지 펀드들이 자산운용사들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전수조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국내 자산운용사들 HLB의 공매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냐? 국내 코스닥 공매 1위가 HLB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라임 자산운용은 지금 손실이 너무나 크죠. 뭐 1조 7천억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라임 자산운용이 이 다음 달 이 2월 달 정도에 아니면 3월 달쯤, 지금 2월이니까 3월이겠죠. 3월쯤에 어떻게 이 자산을 매각하고 어떻게 뭐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식적인 이런 스케줄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임 쪽에서 그렇게 했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라임 쪽 상각이 결정되면 이 HLB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주변 정황과 지금의 이런 이 공매들의 상황을 좀 보면 대강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라임 자산운용은 이제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상각 결정이 나게 되면은 지금 이 라임 자산이 HLB의 공매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HLB 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하면 복잡하니까 알 필요도 없죠. 자, 라임 자산 운용이 상각 결정이 됐다. 그러면 투자했던 자산들을 다 걷어 들여야 되겠죠. 주식을 매입한 것도 매도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HLB처럼 요런데 공매를 쳐놓은 것도 다시 환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다시 이 공매한 부분을 갚아줘야 되겠죠. 갚아주면서 그 돈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이 빌려왔던 것들을 다시 이 상환을 하고 다 갚아주고 그거를 이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식을 지금 무차입 공매는 우리나라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차입을 해 와야 됩니다. 이자를 주고 차입을 하죠. 자, 이자를 주고 차입을 하는데 지금 뭐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자를 주면서 내가 10만 원짜리를
좀 빌려오겠다 이렇게 빌려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다 메꾸고 이 공매를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환매수를 다 해서 다시 다 갚아줘야 되죠. 자, 그렇게 다 갚아준 후에 이 라임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본 후에 그걸 이제 상각을 해야 되겠죠. 이 자산을 이제 다 상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공매 쳐놨던 그 물량을 다시 되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 공매 친 것들도 사서 쇼커버링을 해서 갚아가지고 다 이제 이 자산이 어느 정도냐, 손실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손실이다.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증권사들 6,800억 주고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남은 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뭐 소송이 진행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은행에서 상각 손실로 완전히 잡고 대규모 상각 손실 요렇게 이제 잡겠죠. 이렇게 대차대조표 이런 쪽에 이제 그렇게 딱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은 이제 손실난 걸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잡아버리고 결국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공매 쳐놨던 그 물량들을 다 사서 갚아가지고 다 이제 현금화를 다 시켜놔야 됩니다. 공매 쳤던 거, 뭐 건물 샀던 거, 주식 샀던 거 이런 걸 다 해서 이 현금화를 딱 만들어놔야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내가 다 팔게. 근데 공매도 쳐놓은 것들은 이 상각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져가면 안 될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다른 것들은 좀 놔두고 공매 쳐놓은 것만 갚을게.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놨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그 건물이 팔리게 되면 이 시세가 올랐든 내렸든 손실이 조금 있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주식을 매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공매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HLB 이 제대로 이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지금 가치를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공매가 내려올 것 같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시간 좀 더 주세요 했다가 얘가 만약에 쭉 올라서 100만 원, 200만 원 가버렸다 실제로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해 버리면 얘는 손실은 한계치가 없는 겁니다. 리밋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겁나는 거는 공매를 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를 쳐놓은 그 회사가 아주 뭐 한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곧 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알 수 없겠지만 지금 HLB는 시간이 갈수록 호재인 종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놔두고 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자, 그렇게 된다면 상각 결정이 나게 되면은 공매 쳐놨던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쇼커버링이 들어오겠죠.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다시 다 원상복구 시키고 여기서 이 정도 손실 봤습니다 하고 딱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장부 조작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모든 눈이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각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 공매 해놨던 부분을 쇼커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당연히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면 매수 주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자, 그 매수 주체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다. 어쩔 수 없이 막 사야 된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 봤죠? 테슬라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두세 달 만에 올라가 버렸죠. 두세 달 만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공매 쇼커버링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타이거 자산운용이나 알펜노트 자산운용 그 외 등등 이런 헤지 펀드들이 과연 라임이 저렇게 이 쇼커버를 해 들어가니까 내가 공매를 더 쳐야지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불이 당겨지게 되면은 이 공매 쇼커버링 플러스 매수 세력들이 막 달라붙게 되겠죠. 테슬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매수 세력이 달라붙으면서 이 공매가 쇼커버링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다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저세상 주가처럼 주가 급등해 버렸죠. HLB 현재 상황을 보면은 둘러싼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죠. 지금 벌써 2월 9일이죠. 자, 2월 9일인데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지나면 3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3월달, 4월달쯤 되면은 FDA 승인 신청 이야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겠죠. 자, FDA 승인 신청 뭐 3차, 4차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승인 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승인이 일단 나게 되면은 지금 HLB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콤보 쪽을 보고 있죠. 아주 큰 시간, 그 큰 시장, 그 뒤를 보고 이렇게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양권 회장은 정말로 이 전략 전술을 잘 세웠다. 이건희 회장의 하고도 좀 비슷한 닮은 점이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주 전략을 잘 짠 거죠. 돌아갈 수도 있는 이거는 한번 돌아가면은 기본 3년 5년입니다. 이거 이 신약 개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이렇게 쭉 아주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크게 문제 없이 그래도 가장 빠르게 큰 시장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침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다 읽어냈죠.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게 완전히 다 앞날을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HLB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1월 달에서 언제 1월 달 가나 했는데 벌써 2월이죠. 3월 또 언제 오나는 금방 옵니다. 그리고 4월 언제 금방 오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4월, 5월, 6월 됐네. 야, 이제 그러면은 야, 이거 잘하면은 4개월만 있으면 FDA 승인 나겠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관점에서 그런 시점에 이런 라임 자산 운용에서 공매 쇼커버링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겠죠. 그러면은 그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알펜누트라든지 타이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 운용사들 있죠. 이 헤지 펀드 국내 많습니다. 지금 한 서너 곳 정도도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과연 그냥 가만히 두고 볼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낌새가 보이면 바로 또 미국 쪽 유럽 쪽 이런 해외 헤지 펀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뜨거운 맛을 이미 봤죠. 지금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는 이런 테슬라 이런 데서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뜨거운 맛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삼성전자도 보시면 헤지 펀드들 삼성전자 이게 1월 달 소식인데 1월 달에도 22% 급등하면서 헤지 펀드 운용사 줄줄이 손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2019년 1월입니다. 2019년 2월 이때죠. 지금 2020년 2월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매를 쳐놨던 부분 계속 떨어질 거야 했는데 지금은 신고가 치고 올라갔죠. 이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지금 남아나지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런 여러 군데에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돈을 뭐 헤지펀드 공매 치는데 나 1억 쳤다 이런 거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쳤을 겁니다. 특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쳐놨죠. 코스닥 공매 1위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다른 투자 운용사들, 헤지 펀드들 그리고 해외 이 헤지 펀드들
여기서 이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아, 저기에서 이제 상각을 할 모양이구나. 내가 먼저 지금이라도 사서 공매를 갚아야 되겠다. 쇼커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상각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지금 4조 수준인데 지금 단지 FDA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지 삼상이 어쩌고 이런 부분이 아니죠.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FDA 승인 신청해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결과만 나오게 되면은 FDA 승인 난 약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간암 부분에 리보세라닙하고 캄넬리주맙하고 있죠.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콤보는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 항암계에서는 야, 이런 노다지가 있구나. 그런 분위기죠, 지금. 그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지금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있죠. 그런 이 콤보에서.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는 이유를 작년 11월 달쯤에 추가가 됐죠. VEGF 계열 이 T세포를 약화시키는데 이 영향을 주더라. 그게 또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VEGF 쪽을 막아주는 이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같이 썼더니 T세포가 그냥 뭐 거의 헤라클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보통 일반인에서 지금 뭐 헤라클레스로 바꿔주는 게 면역 항암제 하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로 하면은 일반인이 조금 헬스 조금 한 뭐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거기에서 지금 이 VEGF 쪽에 억제제죠. VEGF 억제제 표적 항암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T세포를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 더 막아주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헤라클레스가 돼버리죠. 이 세포가 T세포가 완전히 막 근육이 이만한 헤라클레스가 돼가지고 이 암세포 조금 헬스 조금 해가지고 근육 좀 나왔다고 까불고 있는데 헤라클레스 와가지고 때려 패버리죠. 때려 패면 암세포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암세포 이렇게 들어가는 이 영양분 공급책도 잘라버리죠. 그게 표적 항암제가 하는 역할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나올 수밖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키트루다 뭐 이런 이 옵티보 이런 세계적인 면역 항암제도 이 표적 항암제하고 짝짓기를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각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쇼커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렇지만 뭐 때가 되면 되겠죠. 그게 상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손실이 가면 갈수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HLB는 시간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게 테슬라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돈을 하나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공매는 손실이 끝이 없는 거죠. 1억 투자했다가 300억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손실이 나봤자 100%죠. 아무리 많이 나도 그냥 그 회사 없어졌다. 그럼 100%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쳤다. 계속 치고 쳤는데 계속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확 급변했다 그러면 특히나 이렇게 기업 가치가 갑자기 급변한 테슬라 그런 케이스죠. 갑자기 급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되면은 주가는 그냥 위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이 손실은 눈덩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눈덩이. 뭐 100% 손실 이런 게 아니죠. 500%, 1000%, 2000%, 10,000%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겠죠. 이번 테슬라에서도 경험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라임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큰일 이러다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타이거도 안 되겠다 이럴 수 있고 알펜루트도 안 되겠다 이럴 수 있고 또 몇 군데 더 있다 그러죠. 또 거기도 안 되겠다 하니까 해외 헤지펀드들도 아이고 나도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먼저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폭등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 버리면 그게 완전히 버무려져 버리죠. 옛날에 한미약품 봤을 겁니다. 한미약품 이 기술 수출 그때 당시 5조 뭐 이러면서 그때 뭐 엄청난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